네, 전국에서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 어제보다 체감하는 추위가 심합니다. 중부 내륙에는 한파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네, 한편 인도네시아 발리 섬의 아공 화산은 분화가 임박한 가운데 공항 운영이 재개됐다는 소식입니다. 한반도 날씨 전망에서 발리 화산 상황까지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아침 출근할 때 보니까 확실히 어제보다는 추워졌더라고요. 중부 곳곳에 한파주의보도 내려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영하권 추위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아침 파주가 영하 8도를 밑돌았고요. 철원도 영하 7.7도, 춘천이 영하 5도를 밑돌았고 서울도 거의 영하 5도에 달하는 굉장히 이 찬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불면서 추위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경기 남부 지역 그리고 강원 남부 지역, 충청, 대전, 세종 이런 지역들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한파주의보의 절대적인 기준이 영하 12도고요. 경보가 영하 15도인데 네. 이렇게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어제보다 기온이 좀 심하게 내려가서 이제 한파주의보가 역시 또 발효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상청에서 좀 건강 관리에 유의해달라. 그래서 전국 감기 가능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아무래도 어제보다 기온이 좀 크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추위를 굉장히 좀 심하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찬바람도 굉장히 좀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반드시 유의해달라. 그래서 오늘 아침 외출하실 때 옷차림을 좀 따뜻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내일이면 12월에 접어들고 또 본격 겨울이 시작이 될 텐데요. 이번 주 날씨 전망은 어떤가요? 예, 현재 이번 추위는 당분간 좀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말까지는 영하권의 추위가 곳곳에 있겠고요. 특히 오늘 남부지방은 영하까지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내일은 오늘보다 남부지방이 더 추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중부지방도 마찬가지로 오늘보다는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이 오늘보다 더 춥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서울의 기온이 영하 6도가 예상이 됩니다. 파주가 영하 11도 그리고 광주도 영하 1도가 예상이 되면서 굉장히 춥겠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특히 이제 해안 지역, 산간 지역에서는 강풍이 불게 되겠고요. 내륙 지역에서도 찬바람이 좀 강하게 붑니다. 그래서 체감하는 추위가 좀 심하게 나타나겠고요. 이제 당분간 눈비 소식이 좀 작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 호남 서해안 지역 그리고 중부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 일부 영서 지역에서도 눈이 좀 날리는 곳들이 있겠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낮까지 중부 곳곳에서 눈이 좀 날리는 곳들이 있겠고 그밖에 이제 일요일에도 수도권 지역 그러니까 서울, 경기, 영서에서 종일 눈이나 비가 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도 역시 이제 전국적으로 눈비가 예상이 됐고 화요일에도 호남 지역에서 눈이 좀 내리겠고 그리고 목요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눈비. 그래서 당분간 계속해서 눈비 소식이 잦고 추위도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에 아침 기온이 반짝 영상권으로 올라섭니다만 다음 주에 또 다시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추위에 관해서 이제 추위가 나타났다가 풀렸다가가 반복되겠고 날씨 변화도 굉장히 좀 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건강 관리에 좀 유의해 주시는 한 주가 됐으면 싶습니다. 네, 추위에 감기 조심하셔야겠는데요. 그런데 한겨울에는 영하 15도를 밑도는 한파가 오기도 하고 또 특정 지역에서는 폭설이 쏟아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겨울 날씨가 혹시 예측이 가능합니까? 예, 지금 기상청에서 올겨울 날씨 전망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12월 달, 다가올 12월 달, 그리고 이제 1월 달, 2월 달 한겨울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기상청에서 발표한 것으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겨울은 예년보다는 기온이 좀 높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겨울 추위보다는 좀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북극에서의 해빙 면적이 이제 낮아지게 되면, 그러니까 북극의 한기가 그럴 경우에 이제 한반도 쪽으로 몰려오게 되는데 그럴 경우가 몇 차례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이제 기온이 좀 높다가 갑자기 일시적으로 오늘처럼 이렇게 한파가 갑자기 몰려오는 경우가 몇 차례는 있겠다라고 기상청에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겨울 날씨는 사실 추위보다는 이제 가뭄 걱정을 좀 해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강수량이 평년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겨울에 만약에 적설량 또는 이제 강수량이 평년보다 낮아지게 된다면 당장 이제 그 다음 해의 가뭄, 전체적인 가뭄을 걱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반도는 봄 강수량이 아무래도 적게 되고 여름의 장마가 예상보다 길게 이어지지 않는다거나 강수량이 부족하게 된다면 겨울 가뭄이 그 다음에 가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제 올겨울에 기상청에서는 적설량이 좀 적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가뭄까지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번에는 주제를 조금 바꿔서 현재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상황 또한 궁금한데요. 일단 발리공항 운영이 재개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 25일부터 그러니까 닷새째 이 발리의 아궁 화산이 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기가 최고 한 8에서 한 9km가량 치솟은 적도 있었고 최근에도 한 3km까지는 연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분화제도 역시 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발리에는 이제 국제공항이 27일 오전에 이제 공항이 폐쇄가 됐고 원래대로라면 이제 오늘 오전까지 폐쇄가 결정이 된 상황이었는데 이제 어제 오후 3시 무렵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3시에 국제공항 운항이 재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바람의 방향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발리 그 아궁 화산이 이제 북쪽에 위치하게 되고 국제공항은 남쪽으로 한 60km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바람 방향이 이제 북쪽에서 불어오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공항 쪽에 화산재가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바람 방향이 남쪽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산재가 공항 쪽으로 날아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어제 오후 3시에 운항 재개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1,000편이 넘는 항공편이 결항이 됐었고요. 네. 지금까지 그에 따른 피해는 17만 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반경 10km, 마을 주민 10만 명, 그리고 관광객에게 대피령을 내렸고 화산 경보 단계도 가장 높은 위험 단계를 역시 또 발령을 한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어제 그 전세기 파견을 검토하라고 얘기가 나왔었고 오늘 이제 외교부에서 아시아나 항공을 통해서 전세기를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역에 있는 관광객 그리고 교민들 발리에서 한 300km 떨어진 그 수라바야 공항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 중인데요. 이 270여 명이 전세기를 타고 귀국을 할 예정이고 그밖에 관광객들도 아무래도 이제 공항이 재개됐기 때문에 항공편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아궁 화산이 수십 년 전에는 대규모로 분화해서 1,000명 넘게 사망했다고도 하는데요. 인도네시아에 이렇게 활동 중인 화산이 100여 곳이 넘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130여 곳이 활화산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가 이제 인도네시아는 주로 이제 브레골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브레골이 지역이 동아시아 지역들 그리고 북미, 남미 지역들 그리고 러시아 지역들이 해당이 되는데 아무래도 화산 활동이 잦은 지역들을 지도에 표시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고리 모양으로 형성이 됐다 해서 이제 브레골입니다. 이제 브레골이 지역에서는 지진이랑 화산 활동 전 세계 한 90% 정도가 이 지역에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각은 이제 멘틀 위에 떠 있게 되는데 멘틀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지각이 어떠한 이유든 간에 갑자기 멈추게 된다면 아래쪽에 있는 멘틀은 계속 움직이는데 지각이 멈추게 된다는 것은 판과 판의 경계에서는 아무래도 지각이 깨지거나 또는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지진도 잦아지게 되고 큰 화산 활동도 일어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파푸아 뉴기니 그리고 미국의 보고슬로프 화산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동부의 캄카차 반도의 화산 그리고 최근에 10월 달에는 인도의 신모에다케 화산 이런 화산 활동들이 최근에 올해만 하더라도 굉장히 잦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도네시아에서는 196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54년 전에 굉장히 큰 그 화산 활동이 있었습니다. 아궁 화산이 폭발을 했는데 당시에 그 사망자가 1,1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화 활동이 닷새째 벌어지고 있는데 그 54년 전처럼 굉장히 큰 폭발이 일어난 것 아니냐. 그래서 현지 당국에서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날씨 전망에서 발리 화산 상황까지 김동혁 기상전문기자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